안녕하세요. 조쌤이와 수다 조쌤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명대 상담심리학과 최성진 교수님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에 왔어야 되는데 오늘 네. 조금 늦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고등학생 요즘 사이에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네.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음, 조금 또 예술고등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10명 이상이 네, 벌써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요즘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공황장애에 대한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서 네. 교수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수님, 공황장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불안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 한 10분 정도 전후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불안이 막 올라와서 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건, 스트레스 사건과 딱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좀 비정기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 공황장애는 또 이런 공황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황 발작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상시에도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또 그런 공황 발작이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건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예기 불안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런 불안 장애를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이걸 좀 뭐 가볍게 좀 더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체 내에서 일종의 경보 체계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 같은 반응을 지금 현재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왜 불안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불안을 일으키는 이런 상태를 공황 발작 그리고 이 장애를 공황 장애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우리 학교에도 몇 명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다들 깨병이지 않냐,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다,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런 공황장애의 그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로 이제 신체 증상,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이게 두근거리거나 이건 이제 심계항진이라고 하고요. 땀도 막 나고요. 현기증, 어지러움 이런 증상도 많이 나고 메스껍고 또 비현실감이라고 해서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고 이인감이라고 해서 나 같은 느낌 본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들이 이런 것들이 좀 소실되는 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 마비 이런 이제 증상들이 주로 공황 장애에서 자주 관찰되는 그런 신체 증상들, 불안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짜 우리 학교에는 몇 명이 있지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땀을 막 흘리면서 그렇죠. 이제 교실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교실에 있는 그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와줄 만한 이런 것들도 저는 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병원 가서 좀 병원 안내 정도로 했는데 참 답답한 면이 좀 많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공황장애나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아니면 세로토닌, 그다음에 이제 불안과 관련된 이제 가바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공황 발작이 온다라는 생물학적인 설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공포,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뇌 구조 중에 아미그달라라고 해서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편도체가
복숭아 씨앗 같이 생겼다고 해서 편도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편도체가 이제 불안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뇌의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의 이상 이런 것들도 그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상당히 유전적인 요소들도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 친인척들 간에 공황장애가 나타날 확률도 높고, 또 쌍둥이 연구들 해보면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이란성 쌍둥이들보다 공황장애 발생의 일치율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서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을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내 내면에 있는 충동이나 욕구가 의식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황 발작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초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의 분리불안, 부모로부터 역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내재해 있다가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상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또 불안장애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인지 행동적인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인 왜곡.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불안이나 아니면 가슴 떨림 뭐 이런 증상들을 과잉 일반화해서 좀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인지적인 오류가 또 이런 공황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다양한 원인들이 함께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뭐 심리적이든 뭐 생물학적이든 다양한 부분에서 이렇게 원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는 또 반면에 치료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좀 치료법을 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고 싶은데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들 많이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공황 발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앞서 제가 예기 불안이라고 또 언제 또 이런 일이 나타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불안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 생물학적인 치료법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재흡수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항우울제들이 또 사용이 되고요. 불안이 이제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급성기 치료에서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그런 이제 항불안제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급성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약물들이 이제 항불안제인데, 이건 좀 의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존성의 문제들을 좀 주의하면서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잘 의논을 해서 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통적으로는 그런 이제 항우울제 또 항불안제 치료가 생물학적인 치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불안이라는 것이 이 신체적인 증상들을 과대 해석하는 인지적인 파국 뭐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인지적인 오류들을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즉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나 정서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완요법이라든지 긴장되어 있는 상태들을 좀 이완하고 호흡하고, 또 이제 이런 불안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노출 훈련법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여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그런 좀 더 AR이나 V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글을 쓰고 이 불안 상황에 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둔감화될 수 있게 불안을 소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심리치료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특별히 저는 이제 인지행동치료가 좀 와닿는데요. 네. 그런 건 제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한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병원에서 일단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우선적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교수님,
이런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공황장애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몇 년 사이에 최근에 와서 많이 들었는데 네. 좀 멀리 보면은 좀 성인들이 주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몇 번 봤어도 네. 고등학생이 이렇다는 거는 좀 생소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좀 학부모님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학생들도 본인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또 부모님하고 또는 상담선생님하고 의논을 해서 네. 병원에 먼저 진단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동명대 그 상담심리학과는 수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런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수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네네. 네. 저희 학생들 좀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학생들이 네. 좀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또 교수님의 명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언제든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가 번창하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또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